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 봄이 온 건 참 좋은데 춘곤증은 참 반갑지가 않습니다. 온몸이 나른하고 눈꺼풀도 무거워지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축 처진 어깨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소식만 준비했습니다. 그럼 월요일 1부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월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코너죠. 청년들의 눈으로 본 리얼 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생생한 취업 정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월요일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획단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문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친구들도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4명의 친구들이 스튜디오를 자리해 줬는데 오늘은 어떤 직업들을 만나고 왔는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어요? 네, 팍팍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여행은 단순히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느낀 감정들로 스스로를 치유하며 특별한 추억으로 행복을 쌓는 값진 경험일 텐데요. 이런 경험을 365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1년 내내 여행하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네, 365일 여행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 궁금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여행사랑 가이드 경력 포함하면 대략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이드들은 패키지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또 즐겁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지금 저는 현지 유럽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외국에서 사는 그런 삶을 동경했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이 어떤 면에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 전공은 행정학인데요. 사실 이 전공보다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휴학을 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휴학을 하고 나서는 배낭여행을 80일 동안 다녀왔고 또 두 번째 휴학에서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해외 경험이 제가 오늘날의 가이드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이라는 게요, 사실 직접 가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돌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로서 패키지 여행에 오신 분들이 마지막에 한국에 가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또 말씀하신 그 질문의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이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말 주변이 좋고 말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근데 이러한 자신의 그런 능력은 아주 좋은 건데 그것만 믿고 공부를 덜 한다거나 아니면은 틀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들은 현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것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손님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전달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한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어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세계 공용어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 관광지의 경우에는 영어가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한 나라의 경우에는 그 현지어를 꼭 알아야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이 낯선 나라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언젠가 꼭 쓰고 싶어요. 여행 가이드는 가족이다. 이게 모든 가이드들이 이렇게 동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특히 저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내게 되고 또 저희 오시는 손님분들이 대부분이 저희 부모님 나이대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분들을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시면은 좀 더 안전에 신경 쓰게 되고 그분들이 더 행복하길 바라게 되는 것이 제가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하면은 손님분들께서도 저를 제 마음이 전달된 것인 것 같기도 한데 저를 또 딸처럼 챙겨주시기도 해서 그렇게 낯선 타지에서 잠깐 동안의 인연이긴 하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 가이드는 가족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네, 365일 여행을 하는 분들 어떤 분인가 했더니 바로 여행 가이드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 정말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도 하기 힘든 여행을 매일매일 한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땠습니까? 직접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면서. 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여행을 하면서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미래에 가질 직업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 참 모두가 꿈꾸는 일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혜영 학생이 생각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제가 깨달았는데 네. 제가 원래부터 글 쓰는 거를 네.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학과 수업으로 글 쓰는 수업을 배우면서 글 쓰는 게 저에게 좋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여행 가이드 박혜미 씨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를 느낀 것 같아요. 윤진 학생은 어떤 점을 좀 느꼈나요? 네, 저 또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취재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도 안 그래도 여행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님 말씀을 유익 있게 들었는데 좀 거기에서 의외였거나 새로웠던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가이드의 직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배움을 얻기도 하면서 또 가이드라고 무조건 외국어에 능통해야 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한국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혜미 씨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 있었던 학생 시절의 배낭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실제로 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많은 여행 가이드 분들이 여행사에 입사해 교육 과정을 거친 뒤 여행사로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네. 여행 가이드에게 필요로 한 자격증으로는 국외 여행 통솔자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네, 국외 여행 통솔자는 내국인의 해외 관광을 인솔하는 사람으로 나라마다 그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자격증이라고 해요. 네. 네, 먼저 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로 하는데요. 먼저 여행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소양 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요. 네. 다음으로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 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밖에도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함께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실무 경험을 좀 쌓아야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행 관련 학과도 요즘 많잖아요. 이런 학과를 전공을 하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여행 관련 학과에는 관광경영학, 국제관광학, 호텔경영학 등이 있는데요. 관광학의 기초 이론을 비롯하여 여행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이 해당 전공으로 졸업을 할 경우 관광 관련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 개론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학과에서 여행 가이드의 직무를 미리 실습해 볼 수 있다는 경험도 유리한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꼭 여행 관련 학과를 나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행 가이드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학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각 나라의 다양한 역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 전공, 세계적인 미술 작품들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미술사 전공, 마지막으로 집단을 이끄는 리더십과 톡톡 튀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전공 등이 여행 가이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지리 전공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외국어 전공,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들을 활용을 하는 게 여행 가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국내에서 여행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여행 가이드의 경우에는 어떤 필수로 좀 요구되는 조건 같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외국에서 여행객이 와서 길을 묻거나 또 외국 친구들을 좀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가이드에게 필수인 자격증은 제가 앞서 국외여행 통솔자 자격증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했었던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인데요. 네. 이 자격증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 분야의 국가 공인 인증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격증 취득 시험은 1차 외국어 시험, 2차 필기 시험, 3차 면접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외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공인어학 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외국어마다 종류별 기준 점수가 다르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면접 같은 경우는 관광 실무 상식 및 가이드로서 기본 소양을 본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외국어가 우선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오시잖아요. 영어권에서 오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중국어권에서 오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렇다면 이런 외국어를 다 구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가지 언어만 구사를 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어이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많이 오시는 일본어나 중국어를 하고 계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관광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1차 시험에서는 한 가지 언어를만 해도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네, 해당 한 가지 언어만 해도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본이 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국외 가이드건 국내 가이드건 내가 안내를 할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가장 우선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네. 여행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해당 내용을 관광객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바로 여행 가이드의 기본적인 역량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까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 꿈 같은 일이지만 막상 그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꿈이 일이 되었을 때 많이들 실망을 하거나 좀 흥미를 잃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이 여행 가이드 분들도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업으로 삼으셨지만 막상 가이딩을 하다 보면 좀 속상하거나 상처받거나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만나본 그 박혜미 가이드의 그 업무 만족도 같은 건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 가이드님이 굉장히 좀 어려우셨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평소에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셔서 관광객 분들이 여행을 편안히 하실 수 있도록 두루 살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의 성격이랑 좀 안 맞아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 그곳에서 가족같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때로는 자신 스스로도 힐링을 얻기도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만족도가 높다니까 상당히 뭐 다행이네요. 일단 가이드라는 직업이
안내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함께 부딪혀 가면서 여행 내내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좀 많이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내성적인 분들은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내성적인 분도 저희가 만나고 온 박혜미 가이드님도 네. 약간은 내성적인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노력을 그래서 더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외향적인 분들이 이 직업을 갖기에는 더 적합하다고는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자신이 여행을 좋아하고 설명을 좋아하는 만큼 더 노력을 한다면 좋은 여행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학생들도 여행을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그럼 본인이 이렇게 내가 여행 가이드가 됐다면 이런 나라의 가이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나요? 어땠어요? 네, 저는 제가 갔다 온 나라 중에 대만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의 골목골목을 함께 그 골목골목에 얽힌 이야기 같은 것도 설명하는 네. 여행 가이드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윤진 학생은 어떤 생각했나요? 네, 저도 최근에 다녀온 나라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저는 최근에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영국은 굉장히 다인종이 섞여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양은 처음이라 좀 많이 떨렸는데 네. 막상 가니까 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근데 혹시 제가 이 나라를 가이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윤진 학생 또 혜영 학생 덕분에 저희가 여행 가이드란 직업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경 학생과 지영 학생이 만나고 온 직업도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고 오셨죠? 네, 저희는 골목골목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하는 골목길 해설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골목길 해설사, 어떤 분들일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종로구의 골목골목의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해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이제 70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고 매년 30시간씩 심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또 축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종로구가 아무래도 이제 그 탐방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북촌이나 서촌, 특히 이제 우리 행촌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쪽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이나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등을 통해서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해설사들이 단순하게 마을을 해설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해설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현재 75명의 해설사들이 소속이 돼 있고 매년 활동하시는 분들은 평균 35분에서 40분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을 포함해서 40, 50대의 동창 모임, 동기들, 그다음에 지역의 소모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슈화된 마을들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객이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로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역사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문화유산들도 있고 그 각각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해설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골목길 해설사분들은 지역에서 아주 오래 거주하신 지역의 역사를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해설하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이외에 본인들의 마을 사례를 통해서 현재까지 경험해 오신 일들을 혼합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해설과는 다르게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의 역사고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망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우리가 그분하고 친구가 되면 그분의 역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분을 만나면 또 다른 분의 역사가 또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의 얘기, 그 조각들이 또 하나로 합쳐졌을 때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초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말 검색 자료를 뽑아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연도가 나왔을 때 연도가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지식을 이제 결부시키거나 그래서 지적질, 논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내가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난감한 부분이 목적지까지 같은 선이 못 갔을 때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나가시니까 그거 확인한다고 그렇고, 특히나 이제 그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정말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제가 하나 이렇게 개발한 비법이라고 하면 핫스팟을 켜줍니다.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고요.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서로 주민들이 물리적인 담장을 허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같이 서로 소통하고 왕래하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마을 축제도 기획을 하고 있고 소규모 마을 장터, 그다음에 서로 상호 교류하는 마을 탐방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골목길 해설사는 지식에 지혜를 더해서 마을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마을을 지키는 하수꾼이다. 네, 골목길 해설사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먼저 만나봤습니다. 저도 북촌, 서촌 자주 가는데요. 회사랑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요. 자주 산책을 통해서도 가고 또 맛집도 많아서 가는데,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 골목골목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몰랐거든요. 이렇게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도 직접 만나고 오셨고 또 골목길 해설도 들어봤다고 했는데 어땠나요? 네, 저희는 행촌을 다녀왔는데요. 만약 해설을 듣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옛 건물들과 네. 또 그 한자리에서 우직하게 몇백 년 이상을 서 있는 은행나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또한 해설사분께서 오며 가며 마주치는 마을 주민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또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해설사분이 직접 그 동네에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네, 올해 20년 이상 거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골목길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아니죠? 네,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교육을 이수를 받으면 되는데 이제 네. 이 분은 오래 사셨으니까 그만큼 그 마을에 대한 정이 있고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 이 일을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다면 훨씬 친숙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북촌, 서촌 이런 데 갔을 때 큰 은행나무를 봐도 어떤 역사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할 수는 있지만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까지 좀 설명해 주시면 더욱더 그곳이 좀 낯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신청을 해서 들어봐야겠는데요. 이렇게 골목길 해설 듣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로구청 홈페이지의 역사문화관광 부문인 종로엔 다 있다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엔 다 있다. 네.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전해드리자면, 먼저 골목길 해설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최소 3일 전에 인터넷 예약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21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최소 5일 전에는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이고 예약은 1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부득이하게 예약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희망 예약일에 총 6명 미만의 인원이 총 6명 미만 모집 시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신청이 취소되는데, 확정 및 취소 여부는 문자로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코스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연중 하루에 2번,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무료니까 더 자세한 코스 안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 들으셨죠? 최소 3일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되고 단체는 5일 전이고요. 무료라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참 마음이 당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골목길 해설사가 되려면 교육 심화 과정이라는 걸 이수를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골목길 해설사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간 종로구청에서는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 54분을 대상으로 2018 골목길 해설사 심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해설사로서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화 표현 기술과 해설 기획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교육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1회 진행되는 필수 교육으로 해설사들은 총 20시간의 교육시간 중 80% 이상의 출석과 해설 시나리오 평가에 참여하면 2018년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골목길 해설사 누구나 될 수 있는 건가요?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 같은 건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는 종로구 관광체육과에서 운영되며 70시간의 골목길 해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일을 하면서도 제2의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청년들은 아직 적은 인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마을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해설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골목길 해설사로 활동하는 경우는 아직 드물지만 우리마을 공정여행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탐방객과 마을을 연결하고 이제 방문하는 마을 주민분들과 친구가 되고 그 마을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 기획, 운영하는 여행입니다. 종로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 해설이 활성화된다면 거주민 지역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주는 뜻깊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대부분이라고 들었지만 사실 청년분들도 여행 관련 산업이나 어떤 좋은 경험을 위해서, 좋은 이력을 위해서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골목길 해설사분들이 활동하는 다른 지역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해설사분들은 종로구 이외에도 목포시 옥단이길 골목 투어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수원시 등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북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하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골목길 해설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내가 만약에 골목길 해설사가 된다면 어떤 골목을 좀 소개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어서 네. 저희 일산에 있는 지역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뭐 호수공원이라던가 킨텍스 등 많이 알고 계시는 것도 많지만 또 그 골목골목의 매력이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영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부산 여행을 아직 혼자 못 해봤어요. 네. 근데 부산 하면 사실 해운대가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 그 부산에도 골목골목에 역사들이 있을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골목 해설을 들으면서 이제 부산에 대한 더 역사와 그런 아름다움을 이제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산에 대한 그런 마을 해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혼자서 하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좀 혼자서 하는 여행을 즐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혼자서 하는 여행을 즐기는 이유는 그냥 이제 일정 같은 거를 조절을 할 때 혼자서 제가 남는 시간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기획하고 이제 일정을 짜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학생이 골목길 해설사 취재를 좀 해서 저에게 전해줬는데요. 취재한 소감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학생? 네, 저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주민들이 먼저다라는 해설사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물론 개발을 하여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일상의 불편을 겪는다면 전혀 이롭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골목의 보존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또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진경 학생, 네, 지영 학생. 네,
저는 이제 개발도 좋지만 옛 동네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멋과 또 이제 새 것만을 이제 고수하는 게 아니라 세월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곳들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바로 저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영 학생, 진경 학생, 그리고 윤진 학생, 혜영 학생까지 저희가 네 명의 청년 기획단과 함께 오늘 두 가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3주차에 접어들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이 첫 방송을 했는데 간단하게 오늘 출연 소감 같은 거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영 학생. 네, 저는 첫 방송이라서 약간 많이 떨었던 것 같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참 아쉽고요. 그 점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직업을 취재한 인터뷰를 보여드리면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잘했어요, 오늘. 네, 윤진 학생. 네, 저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실 생각하자면 저는 평소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용돈도 벌지만 다양한 직업군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에 만나뵙지 못했던 분들의 직업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진경 학생은요? 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인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처음엔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지만 아직 어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또 그 점은 아쉬움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희도 쭉 노력할 테니 시청자분들도 즐겁게 봐주시고 또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영 학생은요? 네, 저도 생방송이라 너무 긴장이 돼서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이런 방송을 처음 준비하면서 기획, 제작, 촬영 모두 저희가 맡았는데 저희가 너무 힘든 점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여행 가이드분을 인터뷰하면서는 제가 외국에 갖고 있던 그런 두려움을 잊게 해주셨고 이렇게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골목길 해설사 분께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동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두 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저도 제 일을 하면서 꼭 갖고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취업 정보 프로그램에서 청년 기획단 분들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는 학생들도 취업을 곧 앞두고 있는 학생들로서 어떤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윤진 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사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도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직업을 갖고 싶기 때문인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이 웃는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힘든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을 하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행 가이드님도 쉬러 오신 분들을 더 힐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저도 그런 역할이 되고 싶습니다. 자, 방송을 제작을 해서 누군가에게 힐링을 시켜주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혜영 학생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자, 그럼 어떤 쪽을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네. 스토리텔러는 소설 시나리오를 비롯해서 요즘 인기가 있는 웹툰 아니면 기업이나 브랜드에서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직업상 많은 공부량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험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진경 학생은 어느 진로를 선택하고 있나요? 네, 저의 꿈은 K-팝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K-팝을 즐겨 들었고 또 덕분에 힘을 많이 얻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저 노래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K-팝이 이제 한국과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류 음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진경 학생이 헤어 색깔 딱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K-팝을 또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지영 학생은요? 네,
저는 영화 배급에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좋은 영화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좋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배급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직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영화 관련된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또 인터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내 친구 모두 이 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전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행 가이드나 또 골목길 해설사 모두 여행을 통해서 행복을 전하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더욱더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